무지한 보수 청년과 동반자형 어르신 보수를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관입니다. 오늘은 왜 대한민국은 60대 이상의 보수가 많을까? 그리고 왜 10대, 20대의 극우들이 많아졌을까? 그것에 대한 이유와 분류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60대 어르신들은 보수가 많을까? 그냥 이 물음을 던지면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대답하면서 이유를 딱히 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60대 이상의 보수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동반자형 보수. 두 번째, 공범자형 보수. 첫 번째, 동반자형 보수.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경로당에 가보면 90% 이상 박근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불쌍하다라는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박정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대통령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어르신들의 기억의 조각을 나열하겠습니다. 1961년 5월 16일 5.16 쿠데타, 1974년 8월 15일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 1970년대 박근혜의 퍼스트레이디 시절,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암살, 2012년 박근혜 취임, 2017년 박근혜 탄핵. 아마도 지금 나열한 이 이미지들이 60대 어르신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가장 큰 박정희, 박근혜로 이어지는 기억의 필름 같은 것입니다. 너무 내 가족 같고 불쌍하고 치근하고, 한편의 장편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닥터집하고 영화 장르 같은 이 스토리. 그럼 그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기억을 제가 다시 입력해 드리겠습니다. 이 파트는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파트 1, 1944년 6월 박정희 육사 시절 다카키 마사오, 1948년 남노당 세포조직책 군사부장 시절, 1950년 6.25 참전 당시 박정희, 1961년 5.16 쿠데타, 1965년 6월 인혁당 사건, 1975년 사형집행, 2005년 박정희 정권 조작 사건으로 밝혀짐, 1967년 7월 동백림 사건, 일명 동베를린 간첩 사건, 사형 2명 포함 실형 15명, 2006년 조작 사건으로 밝혀짐, 1969년 4월 유럽 간첩단 사건, 1972년 사형 선고를 받고 2009년 열린 재심에서 박 교수 등 모두에게 무죄 선고, 1969년 7월 이수근 사건,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형 확정, 2개월 만에 이수근 사형, 2006년 대법원 무죄 선고, 1974년 4월 민천 학년 사건, 구속된 180명 중에 8명 사형, 나머지 무기징역, 2010년 국가가 250억의 원을 배상하라 판결, 1979년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김상회 씨와 진항식 씨 2명에게 사형 선고, 2013년 무죄 판결. 파트 2, 1964년 박정희 언론규제입법, 1969년 김영삼 질산테러 사건, 1971년 실미도 사건,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 파트 3, 1976년 코리아 게이트 사건, 박동선을 통해 미국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주어 미국 정부에 영향을 끼친 사건, 박정희와 영화배우 유부녀 김삼화 사건은 정치클래스TV 65회에서 다뤄드렸습니다. 각설하고 60대 어르신들은 제가 보여드린 1편의 기억으로만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기억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정부가 통제되었던 그 시절의 대한민국의 정부는 정직하고
북한 공산당과 맞서 싸우고 나라를 위해 밤잠을 설치던 대통령으로 기억할 수 있으나 박정희 일가의 비극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크게 간첩이라는 누명으로 공식적인 살인을 당한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 기억들은, 아니 그런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았기에 그 많은 어르신들은 그때 당시 박정희, 박근혜의 아름다운 기억과 그 분들의 아름다운 청춘과 같이 함께 걸어온 추억이 된 것이죠. 그러하기에 거의 반평생을 함께 믿고 따르던 가족 같은 대통령의 이면을 보여줘도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된다 라고 목소리를 높여 자기 부정을 하면서 박정희, 박근혜를 욕하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범자형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비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 중에 공범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박정희, 박근혜 정권의 수많은 인권유린과 탄압을 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그 일을 수행했던 분들이 우리 사회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그 반인륜적인 일들을 부정하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아름다운 기억만 존재하는 동반자형 보수 어르신들과 너무나 그 사실을 잘 기억하는 공범자형 보수 어르신들이 콜라보를 이루어서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태극기와 성조기, 심지어 이스라엘 국기까지 흔들면서 박근혜 석방을 외치는 것이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분들을 손가락질하기보다는, 그러나 공범자형 어르신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동반자형 어르신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에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의 구구 성향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일배형 구구와 무지형 보수입니다. 일배형 구구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예의를 벗어던진 부류라 어떤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냥 사춘기 아이들처럼 진실과 아무 상관없이 정보에 대한 반항은 멋있어, 타인에 대한 모욕은 재밌어, 보이지 않는 온라인 환경이 낳은 폐륜 집단이라 이 부류는 법적인 환경 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조주빈처럼 언젠가는 파헤쳐지고 이 사회에서 정리될 거라 생각합니다. 무지형 보수는 과거의 역사를 단편적인 조각으로만 또는 문장으로만 보면서 박정희는 위대했다, 그래서 보수가 좋다라고 외치는 청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문장을 듣고 이게 옳은 정치 방식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한 문장은 바로 한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인권은 빈곤의 탈피로부터 시작된다.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 어떤가요? 그럴싸한가요? 나라의 주권과 인권은 빈곤에서의 탈피에 있다. 배고프면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고프면 자신에게 의의를 제기했다라는 이유로, 배고프면 자신에게 욕을 했다라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시키고 테러하고 감금하고 납치하고 고문해도 나라가 배고프니까 괜찮아, 나라가 배고픈 게 조금 나아지면 앞에서는 정기 아껴라, 절약해라 라고 캠페인을 하면서 뒤에선 한 나라의 대통령은 밤마다 여자를 바꿔가며 술판을 벌여도 괜찮고,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한 명분으로 젊은 군인들을 월남에 파병하고 본인은 목숨을 걸고 월남전에서 벌어온 그 월급을 착취하고 저 멀리 스위스 계좌에 비자금을 만들어도 괜찮은가요? 역사를 전혀 공부하지 않았거나 단편적인 조각으로 그것이 역사고 진리다라고 착각하는 무지형 보수가 젊은 층에 많다라는 겁니다. 저런 무지하고 궤변스러운 젊은 보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반자형 보수와 공범자형 보수 어르신들은 박수를 치면서 손자의 재롱을 보듯 코인을 쏴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지한 보수 청년과 동반자형 어르신 보수를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꼭 극복합시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